자, X10 맥 코너입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 하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그다음에는 섹터별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분석 좀 해보고, 그다음에는 매그니피션트 7 주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 주가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걸 분석해보고, 향후 이제 오게 될 상승장이 오게 되면 어떤 주식들이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움직일지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은 11개 섹터로 구분지어서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정보기술이 있고요. 헬스케어, 금융,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원자재,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통신, 서비스. 그래서 11개의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시는 것보다도 그냥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대표 ETF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XL에다가 뒤에 알파벳을 붙여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게 저는 처음에 외울 때 되게 안 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앞으로 되게 이제 잘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XLK 하면 K는 기술이잖아요. 영어로 쓰면 기술. 그래서 저는 정보기술은 XLK 하면 기술이구나. 그래서 IT, 정보기술 이렇게 이해하고요. V는 저는 병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LV는 헬스케어 이렇게 보고요. XLF는 뭐 말 그대로 파이낸스에서 XLF는 파이낸스구나. XLY는요. 이게 영, 젊다 혹은 YOLO, You Only Live Once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소비재에서 뭐 저희 사치소비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XLY를 저는 영, 뭐 YOLO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고요. XLP는 P를 그냥 필수로 저는 읽습니다. 그래서 XL 필수, 그래서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 XLI는 말 그대로 인더스트리얼즈, 산업재. 그래서 XLI. XLB는요, B는 저는 베이스라고 이해를 합니다. 원자재는 모든 거의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XL 베이스 해서 XLB는 원자재구나 보고, XLE는 에너지 해서 당연히 XLE, XLU는 유틸리티 이렇게 보고, 부동산 RE, 리얼 이스테이트 XLRE 이렇게 보고 있고, 통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인가 XLC 이렇게 해서 11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보다 보면은요, 이것만 있더라도 기술주 ETF, 그다음에 헬스케어 ETF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계속 이런 거 반복해서 생각하시면 금세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자, 각 섹터별로 3년간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까맣게 중간에 있는 게 S&P 500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52% 현재 3년 동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4개의 섹터가 지수보다 잘했고 7개의 sek터가 지수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한 걸 보면은 XLC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XLK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2개 섹터가 75%, 77%로 가장 지수보다도 한 20% 넘게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LI 인더스트리얼즈, XLF 파이낸스, 요 2개가 또 50%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이끈 시장이었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산업재하고 금융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밑으로 보면 맨 밑에 XLE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채하고 지방채인데요. 보시면 한 4%에서 3%밖에 3년간 수익을 못 줬습니다. 이게 고금리 시대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 섹터고, V,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섹터, 그다음에 B는 베이스, 원자재, 그다음에 XLU는 유틸리티, 그다음에 P는 필수죠. 그래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XLY, Y는 뭐라 그랬죠? 0. 그래서 요거는 그 경기 소비재.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재들하고 유틸리티, 원자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지수보다 못했구나.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역시 기술주의 선정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또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섹터가 이렇게 처질 때는요, 이 수익률 따라잡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섹터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인더스트리얼이 제일 잘 하고 있고요. 10% 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한 2%대 올라와 있는데 훨씬 잘했고, 유틸리티가 3년 동안 밑에 있다가 지금 7%대로 올라와 있고, 이건 역시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이렇게 전기 뭐 이런 이제 그 산업에 연루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아직도 높습니다. 7, 그다음에 파이낸스 5, 그다음에 베이스 원자재가 꽤 지금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또 많이 미쳐져 있었는데 금년도에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얼리스트 섹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지수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XLY 이게 마이너스 지금 4%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0, 이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소비재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최근에 왜 그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심리가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필수 소비재는 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대로 이런 섹터들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섹터가 많이 처져 있다 하면은 이제 그 수익률 따라잡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때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재들, 경기 소비재들이 이제 처질 때, 그러면 이런 걸로써도 지금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할 수 있고 해서 섹터별로 가끔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요, 시황을 읽기 아주 좋은 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맥세븐 주식들 주가 탄력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